오늘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시켜드리는 날씨 커뮤니티 써니콤 TV. 안녕하세요. 저는 이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비가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웨더뉴스가 제작하는 써니콤 TV 현재 YTN 웨더앤라이프 채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역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써니콤 TV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다양한 SNS 계정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웨더뉴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은 WNI06113 추가하셔서 매일 아침마다 날씨 정보를 저희가 카톡으로 보내드리니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유익하게 저희와 함께 방송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오케이. 네, 오늘 아비가일 씨 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주 오시네요. 또 왔어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45분 동안 또 재밌게 방송 만들어주시기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라인업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방송 라인업 나와주세요. 네,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할 때 하늘을 보니까 굉장히 흐리더라고요. 아, 그렇죠. 어제까지 좀 하늘이 좀 맑았던 것 같은데 오늘 딱 일어나서 밖에 나와 보니까 구름이 이렇게 똑똑똑똑 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방이라도 비를 내릴 것 같던데 역시나 곳곳에서 이렇게 빗방울이 또 산발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네. 날씨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코너 시작할게요. 코너 나와주세요. 오늘 날씨 어때요? 네, 오늘 그래도 춥지는 않아요. 아, 그쵸? 진짜 좋아요. 왜냐면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왔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 진짜 부들부들 이렇게 떨고 다녔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좀 따뜻한 기온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따뜻하고 약간 포근한 그런 느낌도 나긴 나는데요. 과연 또 어느 지역에 비가 오고 또 얼마나 비가 올지 잠시 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침에 어떠한 리포트들을 보내주셨는지 리포트들 함께 보실게요. 네,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7시 59분에 꼬마꼬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겨울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전라북도 익산시도 아침에 겨울비를 맞이했네요. 학생인가 봐요? 학교 주변인 것 같은데. 그렇죠. 매번 이렇게 학교에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학교 볼 때마다 학교 다니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올 때 학교를 안 가요, 학생들이. 왜냐면 길에 물이 많이 쌓이니까 다니기가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네네네. 걸어서 등교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 제일 좋아하거든요. 비가 딱 일어나는데 비가 온다고 아싸 오늘 학교 안 간다 이렇게 되니까 비 오는 걸 제일 좋아해요. 맞아요. 아직 도로 공사 중인 곳이 많나 봐요. 그렇죠? 공사를 하긴 하는데 한국만큼 그렇게 길들이 좋지가 않아서 맞아요. 좀 그런 거 물 금방 차고 막 이러죠. 네. 네, 맞습니다. 오늘 멋진 사진 감사합니다. 두 번째 리포트 보실게요. 네, 서울시 은평구에서 희가님께서 9시 6분에 보내주셨습니다. 흐린 하늘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서울입니다. 서울도 역시 오늘 아침에 굉장히 흐린 하늘과 함께했죠. 구름이 몇 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펼쳐져 있더라고요. 네, 뭔가 이렇게 하얀 이불을 덮여있는 느낌이랄까요? 네,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네요. 오늘 여러분 외출하실 때는 작더라도 꼭 접는 우산 같은 거 챙겨 나가시길 바랄게요. 다음 나와주세요. 네,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9시 22분에 보내주셨습니다. 비 오는 부송동입니다. 홍로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홍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근데 곳곳에 벌써 비가 오고 있는 곳이 많이 있나 봐요. 맞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비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겨울비치고는 좀 뭐라 그럴까요? 요란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도 비 오는 날도 뭔가 분위기 있잖아요. 뭔가 맞아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온다 할 거 하는 그런 노래들도 많이 있으니까 비가 오는 날에 뭔가 핫초코 같은 거 마시면서 이런 노래들 들으면서 비를 즐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 한번 비 소식도 많은데요. 비를 즐겨보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네 번째 리포트입니다.
자이님께서 경기도 안산시에서 9시 46분에 보내주셨습니다. 춥지는 않다만 점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춥지는 않다만 비가 와서 좀 흐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나무를 보니까 이파리 한 점 없이 굉장히 좀 깨끗하게 다 벗어져 있죠. 네,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풍 놀이도 다니고 구경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나무 가지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 진짜 겨울이 왔구나 이런 느낌 그대로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겨울을 이렇게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나무 같아요. 멋진 사진 감사합니다. 마지막 나와주세요. 네, 서울시 마포구에서 유찍님께서 10시에 보내주셨습니다. 네. 흐리지만 포근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가 저희 회사 근처죠. 근데 굉장히 뭔가 최첨단 그런 도시 같아 보여요. 이렇게 보니까요. 뭔가 그렇죠? 미래 도시 같지 않아요? 맞아요. 왜 로보캅이나 약간 그런 영화에 나올 그쵸? 법한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보니까 굉장히 새롭네요. 네, 맞아요. 네, 역시 오늘 서울시 마포구도 굉장히 흐린 하늘과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멋진 리포트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의 날씨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웨더뉴스 예보사 김권익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웨더뉴스 예보사 김권익입니다.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밤사이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충청도 일부 지역까지 비가 확대되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낮은 구름이 많아 밤사이 복사 냉각이 억제돼 오늘 아침 기온은 전국적으로 어제보다 5도 이상 높았는데요. 낮에도 큰 추위가 없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상층 기압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기압 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남부지방에서부터 남해상으로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불안정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다량의 수증기가 포함된 기류가 유입되면서 비구름으로 발달해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호우특보가 내려진 제주도 남쪽으로 하층 Z가 지나면서 하층에서부터 강하게 불안정이 유도돼 겨울비로는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의 비는 내일 이른 시간에 그치겠는데요. 기압골이 동해상으로 통과하면서 북고 남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나는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 지역으로 북동계열의 다소 강한 찬바람이 불겠습니다. 지형적인 영향으로 동해안과 강원 산간 일부 지역으로는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점차 맑은 날씨를 회복하는 가운데 주말에는 화창하고 큰 추위가 없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 스튜디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겨울비 소식이 있지만 피부에 와닿는 공기는 한결 부드럽죠.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으니 우산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낮에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바람이 다소 강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차갑게 느껴질 수 있으니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늦은 밤에 그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20에서 60mm로 겨울비치고는 양이 다소 많겠고요. 산간을 포함한 제주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안전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충청 남부를 포함한 남부지방에는 5에서 30mm, 그 밖의 전국에는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강원 산간 지역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은 10도, 광주 12도, 부산 13도 등으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서울과 대전이 8도, 대구 10도 등으로 구름이 많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바람이 강한 곳에서는 체감상 추울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해상에서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서해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 남해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최고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진으로 보는 오늘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계신 분들은 구름의 바닥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구름의 바닥이 흐려진다면 점차 비가 내린다는 신호니까요. 오늘 하루는 우산을 준비하셔서 차가운 겨울비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고 점차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강원 산간 지역에는 낮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후 주말에도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떨어져서 춥지만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충청 이남과 영동 지방에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네, 다행히도 주말에는 화창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네, 반짝반짝 해가 쨍쨍한 날 주말이 맞습니다. 기다리고 있네요. 네, 이번 주말 큰 추위 없이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니까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계획 잘 짜두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날씨 포인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 포인트! 네, 오늘 곳곳에 겨울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 되면서 전국적으로 이어지니까요. 외출하실 때 꼭 우산 챙겨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는 5도 이상 높았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큰 추위 없는 하루가 이어집니다. 해안 지역에는 강풍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포인트였습니다. 네, 다행히 오늘 어제보다 훨씬 또 따뜻한 기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역시 한낮 기온 10도, 또 10도 이상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네, 아무래도 좀 평년보다는 높은 그런 기온 분포를 보이니까 네. 좀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다행이에요. 네, 우리 이제 겨울이잖아요. 우리 아비가일 씨께서 오신 남미. 네. 지금 날씨가 어떤가요? 지금 남미의 날씨는 한국이랑 아주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그쵸. 되는데 여기는 지금 겨울이고 남미에서는 지금 여름, 한참 여름이거든요. 좋겠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 우리들이 겨울비를 맞고 있잖아요. 아. 근데 저는 이렇게 우리 써니컴 하기 전에 네. 이제 써니컴 생방 시작할 거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이렇게 SNS에 올렸더니 남미에 있는 친구들이 거기다가 이제 댓글을 올려주시더라고요. 여기도 비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국 하늘하고 남미 하늘하고 지금 동일하게 이렇게 슝슝슝 비가 오고 네, 있네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먼 곳이긴 하지만은 그것도 현재 한국과 마찬가지로 네, 비가 오고 그렇죠. 있다고 여기는 합니다. 여기는 겨울비지만 거기 이제 장맛비가 오고 있는 거네요. 이제 여기군요. 네, 그렇죠. 우리 친구들한테 남미 말로 그 파라과이 말로 한마디 해주세요. Hola a todos, ¿cómo están? En Sudamérica está lloviendo todavía ahora, así que todos lleven sus paraguas para no mojarse y engriparse. Chao. 네, 친구들이 지금 같이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라. 네, 그러면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조금 더 길게 해주시죠. 몰라요.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텐데요.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각종 감기라든지 뭐 바이러스에 걸리기가 더 쉬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생활 습관 또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2부 코너 외쳐볼게요. 코너 나와주세요. 날씨턱. 이슈턱. 네, 날씨가 추워져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그런 계절입니다. 특히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뭐 독감, 장염, 식중독 등 12월 돼서 급증한다고 해요. 아, 예, 그렇죠. 저는 특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네네네. 요즘 또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했더니 이렇게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쿡쿡쿡 계속 기침도 많이 기침하거나 하시고. 채채기 하고 나면 주변에서도 이제 막 찌려보거든요. 아, 저 사람 감기 걸렸나? 얼마면 안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들 마스크를 끼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좋은 생활 습관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나의 건강 실천 지수와 함께 또 간단하지만 가관하기 쉬운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테마 나와주세요. 습관이 건강을 만든다. 네, 일단 뭐 가장 기본적인 생활 습관 하면은 우리가 항상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라. 화장실 갔다 오고 나서 손 씻어라. 뭐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렇게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손을 통해서 잘 옮겨지는데 손 씻기만 제대로 해도 세균의 99.8%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겨울이기도 하고 조금 이제 손을 씻기는 거를 약간 귀찮아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맞아요. 때. 그리고 지금 춥기도 하니까 이렇게 화장실에서 대부분 뜨거운 물이 많이 나오는 화장실들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손 끝에만 살짝 담갔다가 나오고 진짜. 그 정도로만 씻는 것 같아요. 약간 맛보기로 이렇게 손 씻는 것도 이렇게 하고 말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죠. 이제 찬물로 막 씻으니까 너무 춥고 하니까. 네. 근데 우리가 또 손을 제대로 씻을 때 비누도 써야 하고 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지 세균 같은 것도 다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손을 몸에 담기게만 하면 씻는 게 아니라 정말 올바르게 씻는 방법이 맞아요. 또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한번 손 씻기 건강 실천 지수를 저희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함께 한번 보실게요. 네, 하루 5번 이상 손을 씻는다. 그렇죠. 저도 네. 그렇고요. 그렇죠. 네, 네,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는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컴퓨터나 휴대폰을 만진 후에는 손을 씻는다. 저거는 좀 근데 만지다 핸드폰을 보니까 계속 만지고 있으니까요. 어렵네요. 저건 그리고 체크하신 분도 대부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화장실에서 볼일 본 후 비누로 손을 씻는다. 저거는 좀 다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은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꼭 씻는다. 네. 맞아요. 먹다 보면은 세균과 같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뭔가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참 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그 식당에 가면은 물티슈를 많이 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추운데 화장실까지 가지 않아도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손을 씻을 수 있으니까 아우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그렇게 닦는 것만이라도 안 씻는 것보다 낫겠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올바르게 손을 씻기 위해서는 하루에 8회 이상 비누로 그것도 30초 이상이나 이렇게 씻어야 합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 꼭 비누 사용하시고 저는 겨울엔 그래요. 손을 씻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좀 자주 씻는 편이긴 한데 찬물 나오면은 또 찬물 만지기도 너무 싫고 해서 그 세니타이저 손 세정제 들고 다니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하나 구입하셔서 한 1,000원이면은 뭐 사더라고요. 그런 거 들고 다니면 좀 좋아요. 손 씻기 조금 귀찮으시면 그거 사용하시고. 네, 그리고 손을 반드시 씻어야 할 때가 3가지 있는데요. 음식을 먹기 전에 꼭 씻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 꼭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게 좋고요. 그리고 3번째는 코를 풀거나 기침을 한 후에 등 꼭꼭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손을 반드시 씻어야 할 때 이렇게 3가지 꼭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손을 씻는 것도 그냥 이렇게만 씻으면 안 됩니다. 네. 6단계로 나눠서 손을 제대로 씻는 방법이 있는데 그림을 함께 보시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손을 어떻게 씻으면 좋을까요? 네, 1단계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이런 식이죠. 네네네.
네, 그리고 2단계는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석구석 마사지 하듯이. 구석구석. 그리고 3단계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이렇게. 네. 맞아요. 그리고 4단계는 어렵네요. 네. 4단계는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고 문질러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보통 손가락 사이가 잘 안 씻어진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5단계로 보시면은 손가락 사이도 이렇게 씻어주세요. 잘. 네.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으실 수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면서 손톱 밑을 또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손톱 밑도 굉장히 좀 그래요. 자세히 보시면요. 네. 끼어있고. 네, 안 그래도 아까 손 씻는 방법 중에 손으로 30초 이상 비누로 씻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30초 동안 어디를 씻나 제가 맞아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쵸. 정말 꼼꼼하게 손 씻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30초라고 했는지 맞아요. 이해가 가네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만 씻는 대부분 그냥 이렇게만 씻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만 씻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 손 구석구석 깨끗하게 한번 씻으길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올바른 수면하기입니다. 일단 잠을 자는 것 자체가 다음 날을 준비하기 딱 좋은 시기고 잠을 제대로 자야지 다음 날의 컨디션도 좋아요. 예, 그렇죠. 이렇게 포근하게 그리고 푹 자면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다 복사가 된대요. 재생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깨끗하게 그리고 아주 이른 시간에 만약에 잠을 들게 되면은 아주 깨끗하고 그리고 건강한 세포들이 많이 재생된다고 하니까 네, 일찍 자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일찍 자고 또 한 7시간 이상씩 자야지만 우리 몸의 면역력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수면을 취하고 있는지 수면 건강 지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주말과 주중에 수면 시간이 다르다. 네. 이거는 대부분의 분들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말에는 또 술 마시고 논다고. 주말에는 이제 세계의 불이 나와 있죠. 붉은 불도 불이 이렇게 있으니까 일찍 자는 거 조금 어려워요. 맞아요. 그리고 또 약간 좀 주말에 일찍 자면 뭔가 아쉽고 막 이러거든요.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조금 더 놀아야 내가 뭔가 주말을 즐기고 있다. 맞아요, 약간 그런 맞아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제 시간에 또 평일이랑 주말이랑 다른 거 없이 그대로 자는 게 가장 몸에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 시간에 자고 또 비슷하게 주무셔야 된대요. 네. 아닐 경우에는 보니까 1시간씩 이렇게 차이 날 때마다 과체중 비율이 33%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네. 이제 시간을 지켜서 만약에 내가 뭐 매일 퇴근하고 대부분 11시쯤에 잔다. 그쵸. 그러면은 계속 그 시간쯤에 자는 게 좋다고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내 환경이 건조하다. 네. 실내 환경 항상 그 습도도 잘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네. 높은 베개를 사용한다. 본인의 높은 베개, 본인의 베개 어느 정도의 높이인지 한번 그것도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는 건가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목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또 네. 이거에 따라 피곤도 쌓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쪽으로만 수면을 취한다. 저는 약간 이런 편인 것 같아요. 한쪽으로만. 왼쪽으로만. 저는 이제 약간 옆으로 잠을 자거든요. 아니면 엎드려서 자곤 하는데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자는 걸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올바르게 자는 게 좋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잘 때 불을 켜고 잔다. 불 끄고 자야죠. 네.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제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든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TV를 켜놓고 잠든 사람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TV를 끄고 자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또 올바르게 수면을 해야 하는지 올바른 수면 방법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침실의 습도 조절에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네. 가습기 또 사용하시면서 습도 맞춰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가습기가 조금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젖은 수건이라든지 젖은 빨래들 거실, 베란다 이런 데 두시지 마시고 방 안에 널어두시길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낮은 베개를 베고 목이 꺾이지 않은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야지 기도를 통해서 적절한 가스 교환도 이루어지고 또 근골격계 이렇게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낮은 베개를 쓰면은 물론 몸이 꺾이지 않아서 좋기도 하지만 코 고는 것도 약간 예방할 맞아요.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또 이제 목주름에 많이 신경을 쓰는데 맞아요. 높은 베개를 쓰면은 목주름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낮은 베개를 쓰면서
코골이도 조금 줄이고 그리고 이제 목이 꺾이지 않으니까 약간 젊음도 유지하고 미모와 함께 건강도 같이 챙깁시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좌우 대칭 자세로 잠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일단 가장 좋은 게 이렇게 천장을 보면서 자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자세를 잘 잡아주시고 주무시길 바라겠고요. 네. 수면 시 좀 밝은 전기불은 되도록이면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불 끄면은 오히려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네. 불을 켜야 하신다면은 하얀색 전등 말고 좀 붉은색 조명 있잖아요. 네, 형광 좀 오렌지 빛깔 이런 거 사용하시면 좋대요. 네, 그렇죠. 이제 방이 껌껌할 때는 방이 너무 밝기 때문에 잠이 안 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불을 끄면은 사람 뇌에서 이렇게 잠을 자야 되는 세포들이 많이 재생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잠을 못 잔다 하시는 분들은 꼭 불을 끄고 이제 텔레비전을 끄고 들려고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불을 끄고 주무셔야지 체온 조절도 되고 혈당 조절 뭐 이런 거 다 조절이 된대요. 불을 끄고 잡시다요. 네, 오늘 밤부터 저희 한번 제대로 또 수면을 청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올바른 병원 이용하기. 병원 이용하기요? 어떻게 올바르게 또 병원을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병원에서도 생활 습관도 중요한데요. 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죠. 첫 번째는 보호자가 아닐지라도 병문안을 간 적이 있다. 두 번째, 경증 질환이라도 우선 큰 병원으로 간다. 네. 세 번째, 빠른 진찰을 위해서 응급실을 이용한 적이 있다. 네 번째, 환자가 생활하는 병실 침대에 누운 적이 있다. 네. 다섯 번째, 단체로 병문안을 간 적이 있다. 일단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병문안 가는 게 좀 예의 같긴 해요. 네, 그렇죠. 근데 무작정 또 가면 안 되죠. 아, 그래요? 왜냐면 이게 서로에게 또 감염이 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네. 또 어떻게 또 병원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네. 네, 단체 병문안은 일단 환자 치료에 장애가 되고요.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환자나 병문안객이 서로에게 또 감염 위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은 그냥 마음에 이렇게 메시지, 마음의 선물만 전하시고 방문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진증 환자가 때에는 진찰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벼운 진환이라면 동네 병원을 이용하는 게 좋다라고 네,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뭐 큰 병원 가라, 뭐 제대로 받으려면 큰 병원 가라 이러잖아요. 네. 근데 큰 병원보다는 먼저 동네 병원, 작은 병원 가셔서 어떠한 것인지 이런 것 좀 알아보고 좀 심각하면은 그때 큰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예, 그렇죠. 이제 대부분 뉴스를 많이 보면은 또 이제 얼마 전에 뭐 메르스 때도 그랬고 또 그 전에는 감기 독감에 대해서도 그랬고 대부분 다 뭐 큰 병원에서 많이 이렇게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병원을 정말 작은 동네 병원을 다닌다면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응급실은 위급 상황에만 이용해야 합니다. 네. 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응급실 가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한때 그랬거든요. 근데 잘 안 봐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응급실 같은 경우는 정말 위급하신 분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가면은 막 2~3시간씩 기다리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서 네. 정말 위급한 상황 아니면 응급실 사용은 자제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케이. 네, 정말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환절기 감기가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회사에서도 많은 분들이 감기에 걸리고 이러셨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이런 습관들 지키시면서 저희 건강 또 지키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날씨 톡, 이슈 톡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3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Hola a todos, ¿cómo están? Soy Abigail y este es el clima de hoy. A comienzo de la semana tuvimos cielos claros y buen clima, pero hoy caerá lluvia aquí en Corea. A pesar del cielo nublado, la temperatura no ha bajado en tanta proporción. Por lo tanto, la temperatura de hoy será bastante agradable. Tenemos anuncios de lluvia alrededor de todo el país, con excepción de la zona norte del país y la capital, aquí Seúl. La precipitación de lluvia será de aproximadamente de unos 20 a 60 milímetros en la isla de Jeju,
aproximadamente de 5 a 30 milímetros en la zona sur y alrededor de 5 milímetros en otras áreas del país hasta el día de mañana. En esta mañana tenemos una temperatura bastante agradable con solamente 5 grados más que ayer, así que todavía no llegamos a ese frío que todos temen. ¡Yay! Y hoy la máxima temperatura nacional será de 7 a 14 grados, bastante agradable, ¿no creen? De acuerdo a los resultados, muchas personas se sienten muy cansadas y exhaustas en los días jueves, más que en otros días de la semana. Así que sería bueno que el día de hoy se alimente con una deliciosa y nutritiva comida, junto con bastante agua templada para recargar esas baterías que ya están acabando prácticamente. Ok, esto es todo por hoy. Nos vemos la próxima semana aquí en Weather. You like it? Or not?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 3부 코너는 이 써니콤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 세계 각지에서 전해지는 리포트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 풍경 사진과 함께 멋진 하늘 리포트가 도착하고요. 저희가 그 나라의 문화, 역사, 날씨에 대한 얘기를 전달해 드리니까요. 이 코너 함께 즐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저희 3부 코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나와주세요. Stay 써니콤 리포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 갑자기 유튜브 채팅방에 박하봉님께서 오랜만에 들어오셔서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갑다. 네, 더욱더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첫 번째 리포트는 대만에서 도착했습니다. 오, 네. 함께 보실게요. 대만의 날씨는 또 어떨까요? 네. 대만 장화현에서 도착한 리포트입니다. 네, 맑게 갠 하늘 이렇게 사진이 왔네요. 네, 맞습니다. 맑게 갠 하늘이라고 대만에서 리포트가 도착했는데요. 네. 구름의 모양이 이게 양떼구름 맞죠? 양떼구름이라는 구름입니다. 네.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좀 펼쳐져 있을 것 같아요. 양떼구름이면은 굉장히 넓게 이렇게 양떼 같은 모양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네, 저는 전에 이렇게 평창인가? 되게 한국에서 그 아주 유명한 양떼 목장 있죠? 목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갔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양들이 띵띵띵 이렇게 뛰고 놀고 다니는데 진짜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전체 화면을 통해서 양떼구름 함께 보실게요. 와, 멋있다. 진짜 이래요. 네, 일단 양떼구름 이렇게 고저군이 나타나면은 곧 날씨가 안 좋아진다는 이런 징조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양떼구름이 점점 가까워지면은 비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딱 봤을 때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긴 한데 이 현상을 보면은 비가 오겠구나. 그리고 그쵸? 우산을 챙겨야 된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어제 대만은 날씨가 나빠져서 하루 종일 비가 내렸고요. 네. 추적추적 날씨가 좀 안 좋았었다고 합니다. 지금 대만은 또 비가 많이 내리는 나라이기도 하고 비가 안 오면 그게 더 이상할 정도로 비가 자주 온대요. 예, 그렇죠. 대만 아무래도 약간 동남아에 있기 때문에 약간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항상 뭔가 이렇게 비가 오고 있으니까 많이 덥지도 않고 약간 더우면서도
약간 뭐라고 하죠? 그 습도가 많죠? 네, 맞습니다. 이 대만 장화현, 장화현이라는 지역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대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또 인구 밀도가 높은 만큼 작대요. 네. 지역이 작고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연평균 기온은 22.7도, 연 강우량은 1,500에서 2,000mm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오기도 하죠. 네, 그렇죠. 타이완의 주요 식량 공급처기도 하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곳을 타이완의 쌀 창고라고 많이 부른다고 하네요. 네, 그 정도로 쌀이 많이 재배가 되고 또 파인애플도 많이 재배가 된다고 합니다. 냠냠냠. 네, 제가 지난주에 대만에 갔다 왔을 때 대만의 그 파인애플 쿠키 이게 좀 유명하더라고요. 진짜 맛있었는데 그 정도로 파인애플이 많이 나니까 이게 또 지역 특산품으로 나왔겠죠. 네, 그리고 이제 파인애플 볶음밥. 아, 정말 맛있죠? 맞아요. 최고지. 네, 맞습니다. 네. 대만 장화영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그 로맨스 영화 중에서 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의 촬영지로 유명하대요. 저 이 영화 봤었는데 굉장히 좀 따뜻하면서도 좀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그런 영화거든요. 네. 여러분 오늘 비도 오는데 영화 한 편 추천해 드릴게요. 네, 저희 두 번째 리포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미얀마 매홍손에서 도착한 리포트입니다. 네, 미얀마에서 도착한 리포트인데요. 지금 미얀마는 여름이죠. 네. 아, 한참 여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보니까 굉장히 무게감이 느껴지는 구름이에요. 네, 우리 아까 처음에 그 서울에 있는 한국에 있는 날씨였대요. 사진을 봤었는데 그쵸. 그때 나무 가지들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미얀마 보니까 한참 여름이 티나는 게 나무들이 이렇게 무겁게 잎이들이 꽉 차 있네요. 네, 맞습니다. 미얀마는 지금이 건기래요. 1년 중에 지금이 좀 건기라서 네. 비는 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기온이 또 낮아서 12월에서 2월은 관광하기 좋은 계절이래요. 네, 저희 전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와, 아주 숲이네요. 맞습니다.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 여름의 향기, 네. 여름의 그 더운 느낌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한국에서도 여름이 되면은 저는 산을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름에요? 네, 근데 이제 산을 다니다 보면은 정말 그 산에 들어갔을 때 딱 그 풀 향이 있거든요. 뭔가 그 초록색 향이 맞아요. 있고 그리고 계속 사람은 초록색을 많이 보면은 기분까지 좋아지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에 가면은 약간 이런 여름의 향도 같이 그리고 기분까지 좋아지는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우기가 6월 초부터 10월 초순이래요. 이때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네. 국지성 호우라고 할까요? 시간당 한 5시간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비가 내리고 그래요. 저도 제가 갔을 때가 한 6월 말 정도였는데 그때 우기가 시작했었거든요. 네. 비가 정말 무섭게 내리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비만 좀 많이 보고 왔는데 네, 지금은 그래도 날씨가 좋다고 하네요. 네, 미얀마 우리나라에서 미얀마까지 갈 때는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리고요. 네. 국토 크기는 한반도의 3.5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 국가고요. 불교에 대한 유적지가 또 많은 곳이기도 예, 하죠. 그렇죠. 불교에서 불교 예술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미얀마 여행 가시는 분들이 꼭 이런 불교 도사 아니면 그런 작품들 옆에 사진 꼭 찍고 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인터넷 구글링을 해봤는데요. 미얀마에서 파악할 수 없는 게 있대요. 3가지가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스님. 몇 명 있는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고 네. 왜냐하면 그 정도로 불교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원도 그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인 없는 개. 아, 그래요? 정말 저도 놀랐는 게 개들이 너무 많은 게 너무 많은데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 차 도로에도 막 다니고 이러는데 신기하게 차이는 안 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개의 숫자도 많고 개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파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스님 그리고 사원 주인 없는 개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모기도 많아요.
모기도 너무 많아서 날씨가 덥긴 더운데 짧은 거를 못 입고 다녀요. 모기가 너무 많아서 다들 긴팔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미얀마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는 싱가포르로 가보도록 할게요. 슝. 네, 싱가포르에서 도착한 리포트입니다. 날씨가 좋다고 하네요. Nice temperature after the passing shower. 지금 네. 날씨가 좋다고 하셨는데 좀 구름의 모양은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약간 그렇죠. 비가 오고 나서 온도가 편안하다, 약간 편안하다 이런 느낌이긴 한데 구름을 보니까 아주 비가 쏟아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스콜이라고 불리는 정란운의 구름이고요. 기온은 30도, 습도는 74%까지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푹지근한 그런 날씨가 지금 이어지고 있겠죠? 예, 저희 그렇죠. 전체 화면으로 싱가포르 구경 한번 가볼게요. 어머! 어머, 좋다. 예쁘다. 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도시의 느낌이 이렇게 물씬 풍겨나는데 이 건물들 말고 이 아랫부분에 있는 건물 있잖아요. 이게 뭘까요? 학교인가요? 이제 약간 제가 봤을 때 교회나 박물관처럼 보이긴 한데요.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유럽 문화가 많이 맞아요. 많이 영국. 발전됐다고 해요. 영국의 문화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전에 싱가포르에 있었던 영국 사람들이 지었던 건물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 건물들과 여기 지금 현대적인 건물들의 모습이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도 서울 곳곳에 보면은 한옥집하고 높은 빌딩들이 같이 있는 그런 곳들이 많잖아요. 약간 그런 형상인 것 같은데요. 네, 싱가포르 가신 분들은 싱가포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정말 살고 싶은 나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싱가포르를 좋아하는 게 그 이유가 또 벌금의 나라라서 그러지 않나 싶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정말 깨끗하대요. 네. 그 정도로 밖에서 또 담배를 피거나 껌을 씹으면 벌금을 내야 하고 이런 벌금이 강하다 보니까 또 환경도 그만큼 좋고 또 주위 환경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예, 그렇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 많은 나라인 만큼 정말 깨끗하기도 하고 그쵸. 사람들도 그런 깨끗하고 도시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고 맞아요. 합니다. 그게 또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좋긴 좋은데 제가 일단 쓰레기를 갖고 있으면 쓰레기 버릴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쓰레기통이 없어서 좀 네. 계속 좀 들고 다니는 게 불편할 정도인데 이런 나라들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공공장소에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법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위 환경이 잘 조성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또 놀라운 게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내리지 않으면 또 벌금 낸대요. 예, 그렇죠. 정말 깨끗하죠. 이거 또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 이거? 네, 근데 미안해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라가 진짜 작아요. 그쵸? 근데 정말 작은데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잘 정말 살죠. 부자인 나라 중에서 거의 아주 높은 순위에 있는데 그 이유는 정말 그 나라 사람들이 법도 잘 지키고 또 이제 자기 나라를 발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고요. 면적은 서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네, 멋진 리포트 확인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이 코너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놔주세요. 네,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검색창에 써니콤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다음 받으신 다음에 여러분이 계신 지역에 있는 멋진 하늘 사진, 풍경 리포트 같은 거 올려주시면 채택돼서 방송에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찍은 거 방송에 나오면 뭔가 기분이 좋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코너 함께 즐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투데이 써니콤 리포트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채팅방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분이 좋네요. 네. 성래 씨도 오시고, 세미 씨도 오셨고, 나라 씨도 계시고,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싱가포르에 가고 싶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싱가포르에 수영장이 있는 건물이 유명합니다라고 써준 사람도 있네요. 네, 맞아요. 여러분 내일도 와주세요. 네, 여러분 가시기 전에 날씨 포인트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포인트! 네, 오늘 곳곳에 겨울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예정이니까요. 외출하실 때 꼭 우산 챙겨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큰 추위 없는 하루고요. 단 해안 지역에는 강풍 주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케이.
네, 저희가 아까 2부 코너에서는 또 어떻게 생활 습관을 또 제대로 하는지 또 얘기를 나눠보았잖아요. 예, 그렇죠. 깨끗하게 손을 씻고 맞아요. 그리고 저도 가장 그게 기억이 남네요. 수면도 잘하고 그리고 병원을 올바르게 이용하기 이렇게 3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셨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안 보셨다면은 재방송 다시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만나요.